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를 홈으로 불러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인테르와의 16강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시메오네식 전방 압박과 수비 전술이 좋았습니다. 시메오네의 호랑이 같은 외모와 전술이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알레띠의 전술에 중점을 두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알레띠의 선발 명단부터 보겠습니다. 백스리 기반으로 3-5-2 정도의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험 많은 아스필리쿠에타, 히메네즈, 그리고 비체리 3백, 중앙 3미드에는 코케, 데폴, 요렌테를 배치했습니다. 특히 데폴과 요렌테는 경기 내내 느꼈지만 진짜 많이 뜁니다. 거의 토 나올 정도로 뜁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뛰어주기 때문에 그리즈만이 프리롤로 뛰면서 더 축구력을 뽐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알레띠의 수비 대형 두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비 대형은 4-4-2입니다. 시메오네식 4-4-2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견고한 4-4-2 수비는 유명한데요. 양쪽 윙백의 위치가 변하면서 4-4-2는 구성됩니다. 우윙백 몰리나는 폭백의 일원이 되고 좌윙백 리누는 포미들의 일원이 되어 4-4-2를 만듭니다. 전체 대형이 움직이기 쉽고 좁은 간격을 구성하며 막을 때 유용한 대형이죠.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선수들은 서로에게 소통하면서 4-4-2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자신들의 수비 블럭 안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비 형태는 5-3-2입니다. 이것도 역시 윙백의 위치를 보면 되는데요. 양쪽 윙백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5인의 수비 대형을 만듭니다. 이 대형은 4-4-2에 비해 중앙에 조금 더 밀집된 수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수비에도 용이하죠. 하지만 사실상 왼쪽 윙포워드 역할을 하는 리누가 역습 나갈 때는 뒤쪽부터 올라가야 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 형태도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골킥 상황에서 마이어가 공을 갖고 있는 동안 중앙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한 명씩 대인마크를 합니다. 가운데 유일하게 프리하게 있는 선수가 엠레찬이었는데 여기도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언제든 압박할 수 있으므로 키퍼가 바로 엠레찬을 주는 건 좀 까다로웠죠. 또 방금 같은 상황에서 한번 나오더라도 그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 빌드업 문제였는데요. 슐로터백이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은메차나 자비처에게 패스를 준다면 그 순간 숫자가 알레띠 5, 돌문 2가 됩니다. 알레띠가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저기다가 패스를 주기가 부담스러웠고 그럼 옆으로 돌리다가 주거나 하겠죠. 수비 대형 자체가 돌문의 빌드업 속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레띠는 강한 압박을 기초로 하는 팀의 정석인 공격이 끝나고 바로 하는 역압박도 보여줬습니다. 리누가 올린 크로스를 마트센이 걷어내는데 좀 애매하자마자 리누가 달려들며 공을 가로챕니다. 이 공격권이 계속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죠. 이것처럼 알레띠는 강한 압박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압박 전술로 첫 득점을 만드는 알레띠입니다. 모라타가 코벨 쪽을 감싸면서 패스의 방향을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앞쪽으로 줄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근데 코벨의 공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마트센이 이 공을 좀 앞으로 받아주러 갑니다. 이때 마트센이 자비처에게 주는데 압박받는 데다가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주니 공이 제대로 자비처에게 안 갑니다. 그때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는 데폴이 쭉 치고 나가면서 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발 바깥쪽으로 빠르게 슈팅하며 선제골을 만들죠. 전방 압박 체계가 이렇게 잘 잡혀있으면 뒤에서 빌드업하는 것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것도 상대 수비 숫자와 우리 수비 숫자가 비슷할 때 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득점도 비슷합니다. 스로이는 오프사이드가 없으니까 그리즈만이 센터백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합니다. 이때 몰리나가 스로인을 하는데 좀 짧았어요. 이 공을 슐로터백과 혼멜스가 겹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공을 모라타가 바로 압박하러 뛰어오면서 잘 챙기고 공을 잡지 않고 그리즈만에게 밀어줍니다. 이 공을 그리즈만이 직접 슈팅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즈만의 축구 지능은 달랐습니다. 리에르손의 발이 닿지 않게 공을 들어 올려주면서 리누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누는 이 공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깔끔하게 밀어넣으며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두 골 다 알레띠의 높은 지역에서의 압박으로부터 나온 골이고 후반에 한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8강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시메오네입니다. 사실 도르트문트 홈구장인 지그날 이두나 파크도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응원 열기가 거세서 아직 챔스 4강 진출을 낙관하기 어려운 알레띠지만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한 알레띠의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또한 시메오네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전방 압박 전술 그리고 단단한 수비 전술이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도 통할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